오토캐드에서 글씨를 쓰는 명령어는 텍스트하고 m텍스트 두 개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d텍스트라는 명령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 두 개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d텍스트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게 아니고 여기 두 개가 하나로 묶여 버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스타일은 글꼴의 모양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폰트라고 하는 거 있죠? 바로 그 폰트를 정의하는 명령어입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컴퓨터의 메모리가 아주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를 여기다 등록을 시켜놓고 쓰질 못했어요. 어느 정도로 작았냐면 예전에 제가 컴퓨터 처음 샀을 때가 메모리가 8KB, 16KB 이랬어요. 짐작이나 가시나요? 하드디스크가 32메가인가 그랬어요. 상상도 못할 만큼 메모리가 작았습니다. 지금은 뭐 16KB는 데이터도 아니죠. 근데 옛날에는 정말 그러니까 메모리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것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토캐드 실행하고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메모리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폰트를 다 끌어다 못 쓰고 이렇게 하나씩 링크를 시켜서 썼습니다. 이게 이제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글씨를 쓰는 명령어는 한 줄 쓰기와 여러 줄 쓰기 두 개고요. 그 다음에 이미 이제 도면에 쓰여진 글자를 수정할 때 쓰는 명령어가 텍스트 에디트입니다. 자, 먼저 스타일부터 보도록 하죠. 자,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 홈 탭에 보시면 여기 텍스트 눌러 보시면 싱글라인 텍스트, 멀티라인 텍스트 나오죠? 이거 말고 여기 어노테이트를 눌러 보시면 바로 여기가 텍스트 명령어가 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눌러 보시면 멀티라인 텍스트, 싱글라인 텍스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아래로 화살표가 내려가 있죠. 얘가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스타일을 누르면 이런 대화 상자가 떠요. 기본적으로 어노테이티브하고 스탠다드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하나 만들어 보죠. 뉴. 그럼 여기다가 캐드에서 쓸 이름입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썼어요. HG 한글이요. 한의 H, G의 G, 글의 G,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선택한 다음에 컴퓨터에 깔려있는 폰트를 선택합니다. 위로 쭉 올리면 골뱅이하고 한글 글꼴 있죠. 얘는 쓰시면 안 돼요. 얘는 세로 쓰기입니다. 우리가 쓰는 건 보통 가로 쓰기를 원칙으로 하죠. 근데 골뱅이 글씨는 세로 쓰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맨 밑으로 영어가 끝난 이 밑에 보시면 이제 비로소 여기 한글 글꼴이 나옵니다. 한글 글꼴을 저는 지정해 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첫 번째, 도면은 고딕을 원칙으로 합니다. 도면 글씨는 다 고딕체입니다. 고딕체 아닌 글씨체 쓰시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왜 그러냐면 가독성 때문에 다 통일해서 쓰기로 했습니다. 고딕체를 쓰기로 통일했습니다. 고딕체도 종류가 많죠. 그 정도는 허용합니다. 근데 굴림체나 궁서체나 뭐 바탕체나 이런 글꼴 쓰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굴림체 있죠. 또는 굴림 또는 굴림체라고 하는 글꼴이 고딕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특수문자가 없는 글자들이 있습니다. 간혹 특수문자가 지원 안 되는 글꼴들이 있어요.
조건가다 하나씩 있습니다. 특수문자 지원하는 글꼴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글꼴을 쓰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도면을 받으면 한글이 다 깨져서 나옵니다. 한글이 깨지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쪽에서 썼던 글꼴이 나한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되게 재밌는 서체를 알아요. 막걸리채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죠. 포천시에 가면 막걸리채를 팔아요. 아니, 파는 게 아니고 배포를 해요. 이거 써주세요. 그러고 배포를 합니다. 옛날에 그 막걸리, 지역 막걸리가 포천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요즘 막 소주나 막걸리나 이제 지역의 특산품으로 많이 나왔잖아요. 옛날에는 없었어요. 오로지 저쪽 포천에 가면 포천 1동에 가면 거기 막걸리가 그렇게 유명했어요. 1동인가 2동인가. 포천시에서 그 막걸리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게 막걸리채입니다. 제가 막걸리채를 썼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도면을 드리잖아요. 한글이 다 물음표로 깨져서 나옵니다. 왜냐면 내 컴퓨터엔 막걸리채가 있어서 썼는데 여러분들 컴퓨터엔 막걸리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캐드가 못 찾는 거예요. 해당 글꼴을 못 찾아요. 그래서 물음표로 다 깨져서 나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글꼴로 바꾸면 돼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곧 이기고 특수문자 지원하고 그게 뭐가 있을까요? 근데 여기 적어놓은 굴림체요. 저 굴림체가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합니다. 윈도우를 설치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깔리는 게 굴림, 궁서, 도든, 바탕 4개잖아요. 아무 확인 안 해보셨군요. 윈도우를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굴림, 궁서, 도든, 바탕 4개가 기본으로 깔립니다. 그 중에 굴림이 고딕체입니다. 제 쓰시면 돼요. 제로 바꾸시면 돼요. 에러난 거 얘로 바꾸면 다, 어지간한 건 다 해결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저작권이라는 것을 신경 쓰셔야 돼요. 옛날에 윈도우 95 나올 때 한글에 대해서 이슈가 있었습니다. 조합형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랬는데 완성형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이 MS에다가 윈도우 만들 거 우리 조합형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랬는데 MS가 자기네들 멋대로 완성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합형이라는 건 자음에 모음에 자음을 더하는 겁니다. 그런 글자가 나와요. 그게 한글이죠. 한글은 자음, 예를 들어서 기억에 아에 니은을 더하면 간이 되잖아요. 이렇게 이게 조합형이에요. 조합형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랬더니 MS에서 프로그램이 너무 어려워. 그리고 완성형으로 왔습니다. 완성형의 특징이 뭐냐면 폰트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애기 있는 집들 가보신 적 있나요? 그러면 한쪽 벽면에 이렇게 가나다라 마바사 이거 다 써있는 그런 판 보셨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 갸, 거, 겨, 고, 교 이런 식으로 다 적어야 돼요. 몇 글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단어? 글자죠. 그죠? 몇 글자 나올 것 같아요? 대략 만여자가 나와요. 그걸 다 만들어서 넣는 거예요. 폰트에다가. 그게 완성형이에요. 내가 글씨를 쓰잖아요. 얘하고 폰트에 있는 거하고 비교를 해요. 그래서 있으면 쓰고 없으면 못 쓰고. 그 특수문자 지원하는 글꼴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만여자나 되니까 이걸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개발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폰트 하나 개발하는데 2주 정도 걸립니다. 대략 15일에서 16일 정도 걸려요. 2주 걸립니다. 근데 저 당시 95년도 96년 당시 폰트 개발하려면 3년이 걸렸습니다. 만자를 다 써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생겨요? 저작권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요. 내가 월급도 못 받고 돈도 못 벌고 3년이나 걸려서 폰트를 개발했는데 저 사람 내 거 공짜로 쓰네?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눈 뒤집어지는 거죠. 나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일만 했는데 저 사람 내 거 공짜로 쓰네. 그러니까 너 불법. 그리고 공문부터 날리는 거죠. 저작권 조심하셔야 돼요. 폰트, 이미지, 프로그램 저작권 이 세 가지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회사 다니고 있으니까 프로그램에 대해서 종종 저작권 위반했습니다라고 공문이 날라올 거예요. 자주 보셨을 겁니다. 특히 윈도우에 대해서도 윈도우래 오토캐드 저작권 많이 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오토캐드가 있고 오토캐드 LT가 있습니다. 이 LT가 라이트 버전이에요. 얘는 3D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야 되나, 리습이 안 돼요. 즉 플러그인이라고요. 플러그인이 지원이 안 됩니다. 리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토캐드는 리습이라는 명령어로 얼마든지 프로그램을 맞춰서 내가 명령어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불러다 쓸 수 있어요. 근데 LT는 그게 안 돼요. 아예 그걸 막아놨어요. 오토캐드 LT는 오로지 2D 도면만 그릴 수 있어요. 옛날 시가로 얘기할게요. 옛날 시가로 오토캐드가 대략 그때 480만원 할 때 LT는 120만원 했습니다. 3D도 안 되고 리습도 안 되고, 그래서 한 120만원 정도 했어요. 굉장히 싸요. 상대적으로 싸요. 그러니까 LT 프로그램 하나만 구입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시비 걸 일이 없는 거죠. 우리 설계자 한 명이고 LT 하나 있어 라고 라이센스를 보여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LT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캐디안이라는 걸 하나 사보세요. 이거 국산 캐드입니다. 여기 충청권 요 근방에서 써요. 대한민국 7% 정도가 씁니다. 오토캐드 다음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캐디안이에요. 얘가 LT랑 금액이 비슷해요. 3D까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 LT랑 가격은 비슷합니다. 공문 딱 날라왔어요. 우리 캐디안 써, 공문 보내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오토캐드를 쓰려면 너무 비싸니까 LT나 캐디안을 미리 구비해 두세요. 그러면 저렴한 비용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저작권 같은 경우 특별히 신경 쓰시는데 이런 거 있어요. 예전에 몇 년 전에 명절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분식집에서 그 아래 한글 이용해서 물은 셀프 해가지고 벽에다 이렇게 붙여놨었어요. 근데 누가 그걸 찍어서 공문을 날린 거예요. 그게 뉴스에 나왔었어요.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된 경우 2차 저작권에 해당됩니다. 내가 만든 거잖아요. 내가 만들어서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게 2차 저작권입니다. 그 법무법인에선 이 2차 저작권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저작권이 언제 효력을 발생하냐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전송권이라는 게 있어요. 저작권은 언제 발생하냐면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을 때 발생합니다. 그 왜 영화 그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다가 걸린 사람들 많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운로드 받을 때 걸린 거예요. 보다가 걸린 게 아니고. 저작권은 주로 다운로드 받거나, 전송권이죠. 전송권에서 많이 걸려요. 폰트 같은 경우도 그래요. 내 컴퓨터에 깔려 있고 그거 가지고 내가 작업을 했어요. 잘 안 걸려요. 그런 건 안 걸리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우리는 잘 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 기사가 나고 폰트 저작권에 대한 공문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이 돌아다닙니다. 자,
저는 이제 그래서 그런 거 많이 쓰라 그래요. 네이버에 가면 나눔 글꼴이 있어요. 네이버에서 하도 이 저작권에 대한 말이 많으니까 네이버에서 저작권을 풀어줬습니다. 이거 상업용으로 써도 좋습니다 라고 네이버에서 허락한 글꼴이 나눔 글꼴입니다. 그 다음에 구글에 가면 노토산스라는 게 있어요. 노토산스 KR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이거 어도비라는 회사, 포토샵 만든 회사예요. 이 어도비사에 본고딕이라는 서체가 있었습니다. 되게 유명한 서체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어도비하고 구글하고 해서 같이 만든, 이 본고딕 변형해서 만든 게 노토산스입니다. 디자이너들이 가장 많이 쓰는 나눔 글꼴하고 노토산스하고 그 두 가지 제일 많이 써요. 둘 다 고딕체입니다. 이런 거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찾아보시면 고딕체인데 저작권을 풀어준 것들이 있어요. 상업용으로 써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쓰시면 돼요. 자,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죠. 그 다음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뭐 볼드, 레귤러, 씬, 엑스트라 볼드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서 선택하시면 돼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은 오토캐드 서체가 있고 윈도우 서체가 있고, 오토캐드 서체가 있고 윈도우 서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time.shx 보이시죠? 지금 제가 선택한 거 여기 txt.shx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여기 확장자가 .shx로 끝나는 글꼴들이 있습니다. 얘가 오토캐드 전용 서체입니다. 다시 뭐뭐뭐.shx 이렇게 끝나는 서체들이 있어요. 얘가 오토캐드 전용 서체입니다. 보통 이제 TTF라든지 트루타입 폰트 또는 별표점 FON 폰트라고 하는 것, 보통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가 윈도우 서체.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겠죠? 설치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를 겁니다. 자, 그럼 글씨를 써보도록 하죠. 아니다. 그 다음에 글자 크기가 있는데 여기 하이트 있죠? 이 하이트는 쓰시면 안 돼요. 이 하이트는 쓰시면 안 됩니다. 얘는 쓰시면 안 돼요. 글자의 높이를 지정해 놓는 겁니다. 글자의 높이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글자의 높이를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지정해 버리면 텍스트나 m텍스트 쓸 때 글자 높이를 못 바꿉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펙트 보시면 업사이드 다운, 자, 글자가 위아래로 뒤집어진 거 보이시죠? 그 다음 백워드, 좌우로 뒤집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위드 팩터, 장평이라고 합니다. 0.5 그러면 폭이 줄어들었네요. 3 그러면 오히려 늘어난 거 보이시죠? 잘 안 바꿔요. 그냥 1 그대로 씁니다. 오빌크 앵글도 잘 안 바꿉니다. 이거 기울기입니다. 15도 기울어진 거 보이시나요?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KS 규격집에 보면은요, 고딕을 원칙으로 하되 15도 기울여서 쓸 수 있다라고 합니다. 0도 또는 15도 이렇게요. 15도가 이탈릭체라고 하죠. 강조를 줄 때 이탈릭체처럼 이렇게 약간 기울여서 쓰죠. 이렇게 15도를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버티컬이 비활성돼 있죠. 요거 새로 쓰기인데 여기 txt.shx라는 글꼴이 있습니다. 요거 이때 활성화돼요. 누르면 새로 쓰기가 됩니다. 새로 쓰기요. 자, 클로즈. 그러면 여기에 현재 작업하는 글꼴로 HG가 선택되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글꼴을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글씨를 쓸 때는 먼저 싱글라인 텍스트부터 써봅니다. 싱글라인 텍스트의 단축키는 DT입니다. 한 줄 쓰기의 단축키는 DT예요. 여기 다이나믹 텍스트 있죠? 여기 명령어입니다. 자, 보시면 시작점을 물어봐요. 그리고 여기에 글꼴이라든지 글자의 크기 나와 있죠? 시작점을 클릭하면 글자의 높이 물어봅니다. 2.5 엔터. 그 다음 로테이트 그냥 0 엔터. 그러면 이렇게 글자를 쓸 수 있습니다. 빨간색이네. 이런 레이어가 빨간색이네요. 다시 텍스트 2.5 0도 한 줄 쓰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 줄만 쓰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줄 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화살표를 눌러서 수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여기 끝에서 엔터, 줄바꿈 한 번 됐죠? 다시 엔터. 그러면 종료됩니다. 종료하고 나면 이와 같이 한 줄씩 인식을 해버립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텍스트 시작점 지정하고 글자 높이 5mm. 자, 이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종료가 됩니다. 엔터 두 번 누를 필요 없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엔터 누르시면 돼요. 텍스트 2.5mm. 그 다음에 로테이션 앵글이 나옵니다. 45도. 그러면 글자가 45도 이렇게 돌아간 상태로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보통 도면에 쓰여지는 글자의 크기, 작은 글꼴, 그 다음에 중간, 마지막으로 큰 글자, 이렇게 됩니다. 작은 글자가요 1.5에서 3mm입니다. 1.5에서 3mm요. 이건 KS에도 딱 돼 있어요. 1.5보다 더 작으면 안 돼요. 3보다 더 크면 안 돼요. 현장에 가면은요, 그 일명 작업 반장님들, 오야지라고 부르죠. 작업 반장님들이 계세요. 요즘은 젊은 작업 반장님들도 많은데 나이가 많으신 작업 반장님들도 많으세요. 보통 50대 후반, 60대 중반까지 쭉 포진하고 계시는데 현장은 이렇게 밝지 않아요. 어두운 데도 많습니다. 근데 도면 글자 크기가 작으면 어떻게 돼요? 이 양반이 일하다가 돋보기 쓰고 그 다음에 이런단 말이죠. 도면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럼 나중엔 어떻게 돼요? 승질 부려요. 도대체 어떻게 보라고 글자를 이따구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현장이 누구랑 일하느냐에 따라서 글자의 크기를 적당히 조절해 주시면 돼요. 저는 한 2mm를 썼어요. 작은데 문제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여기다가 더하기 2를 하시면 돼요. 작은 글자에다 더하기 2요. 1.5에다 더하기 2 하면 한 3.5? 그럼 4mm. 3에다 더하기 2 하니까 5. 그럼 여기다 4 또는 5 정도 되겠죠. 그죠? 큰 글자 다시 여기다 더하기 2를 하세요. 그러면 6이나 7 정도 이렇게 되겠군요. 7보다는 그래도 짝수가 좋으니까 8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뭐 제가 2를 더하라고 했지만은
1.5를 더해도 괜찮고 2를 더하셔도 좋습니다. 3을 더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 또 보시죠. 텍스트. 자, 여기 보시면은요, 저스티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자리 맞춤이에요. 자리 맞추기인데, 자리 맞추기가 이렇게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을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영어 소문자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다. 영어 소문자가 조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제가 선을 좀 그리겠습니다. 라인 20mm짜리 선을 자, 이렇게 하나 그렸고요. 얘네들을 복사를 할 겁니다. 어레이 3개, 어레이 4개. 자, 제가 이렇게 복제를 쭉 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복사를 한번 해보시죠. 텍스트 저스티피 레프트 센터 라이트는 우리가 흔히 알 수 있어요. 왼쪽, 중간, 오른쪽이죠. 레프트. 자, 글자는 A, B, 그리고 이런 다시 영도. 글자는 많이 쓰지 말고요. A, B, G, H만 쓰시면 돼요. A, B, G, H, A, B, C 이런 식으로 써보시면 글자가 왼쪽으로 정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또 볼까요? 텍스트 저스티피 센터 중간이죠. 미드 포인트. 자, 2.5 영도 AB, GH, ABC, ABCD. 자, 가운데로 정렬된 거 보이시죠? 다시요. 자, 이번엔 라이트 오른쪽 정렬이네요. AB, GH, ABC, ABCD 오른쪽으로 정렬된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2개를 복사할 겁니다. 2개만 옆에다 놓을 건데, 하나는 제가 이렇게 4mm짜리 선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네,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텍스트 저스티피 여기 보시면 얼라인하고 피트가 있습니다. 얼라인하고 피트요. 얼라인은 문장의 길이를 고정시킨 겁니다. 문장이요. 근데 피트는 문장의 길이와 높이를 고정시킨 겁니다. 자, 보시죠. 얼라인입니다.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이렇게 문장을 고정시킵니다. 그러면 문자의 높이가 자동 조절됩니다. 이렇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글씨를 써야 되는데 한 글자가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글자에 맞춰서 글씨가 커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계속 글자를 쓰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글자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죠. 한번 해보시죠. 자, 텍스트 저스티피 이번엔 피트입니다. 피트는요, 이렇게 거리를 지정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거리를 지정하면 그 다음에 높이가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텍스트 피트 끝점 높이. 그러면은요, 이렇게 장평이 조절이 됩니다. 높이가 고정이 돼 버리니까 이렇게 장평이 조절이 돼요. 얼라인은 높이가 가변이고 피트는 장평이 가변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요. 저스티피 미들입니다. 미들. 자, 여기다 쓸 건데 중간점에다가
오스냅을 잡고 글자 높이 2.5mm 그대로 주고 0도 G, H, A, B, C, A, B, C, D. 자, 가운데 정렬한 거 보이시나요? 그런데 센터하고 조금 달라요. 센터는 여기 걸려 있죠. 근데 미들은 중간쯤 걸려 있는 거 보이시나요? 센터하고 미들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이동해 놓고 비교를 시켜 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자, 센터와 미들입니다. 모든 글자는 베이스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선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기준선입니다. 이 기준선에 이렇게 잡힙니다. 레프트, 센터, 라이트 이렇게 잡혀요. 근데 미들은 뭐냐면 이 기준선 무시하고 제일 꼭대기와 제일 아래에 이렇게 중간중간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미들은 제일 꼭대기와 제일 아래층의 중간입니다. 자, 한번 써보시죠. 텍스트 justp 보시면 여기 TLTC, TR, MLMC, MR, BLBC, BR 나오죠. 이게 뭐냐면 탑 레프트, 탑 센터, 탑 라이트, 미들 레프트, 미들 센터, 미들 라이트, 바텀 레프트, 바텀 센터, 바텀 라이트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TL은 탑 레프트, 상단 왼쪽, 왼쪽 상단. TC는 위쪽 중간, TR은 오른쪽 상단 이렇게 됩니다. 자, TL입니다. 자, AB, GH, ABC, ABCD. 자, 한번 써보시죠. 텍스트, 그 다음에 TC, 자, 미드 포인트, AB, GH, ABC, ABCD. 자, 이렇게요. 그럼 맨 윗줄에 걸려 있는데 중간이죠. 자, 확인해 보시죠. 다시 텍스트 justp tr ab gh abc abcd 이렇게 상단에 걸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 번씩 해 보시죠. 텍스트 justp 미들 레프트입니다. 미들 레프트, 그 다음 미들 센터, 그 다음 미들 라이트. 자, 다시요. 바텀 레프트, 그 다음 바텀 센터, 그 다음 바텀 라이트. 자, 한 번씩 쭉 써보시죠. 차이점을 살펴보면 얘는 미들입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여기가 탑라인입니다. 여기가 베이스 라인이고 여기가 바텀 라인입니다. 미들 레프트가 여기에요. 즉 탑과 베이스 라인의 요 중간이 미들입니다. 아까 봤던 미들 있죠. 아까 봤던 미들은 탑과 바텀의 중간, 여기가 미들입니다. 근데 ML, MC, MR은 탑과 베이스 라인의 중간에 있습니다. 여기가 ML, MC, MR. 바텀은 어디냐면 이렇게 알파벳 G자처럼 밑으로 내려온 거 있죠. 여기가 바텀 라인입니다. 영어 소문자가 이렇게 G자처럼 밑으로 내려온 것들이 있어요. J라든지 P라든지 Q라든지. 이러면 베이스 라인에서 바텀 라인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글이나 영어 대문자는 이 바텀 라인하고 베이스 라인이 똑같은 거죠.
밑으로 내려간 글자가 없잖아요. 영어 소문자만 이렇습니다. 자, 하나씩 다 써봤으니 이제 다음 넘어가 보죠. 자, 이번에는 특수문자를 써봐야 됩니다. 자, 여기요. 특수문자 %%C가 파이입니다. 파이 요렇게 나와요. 서클스 다이아메타 C가 서클스 다이아메타. 그 다음 %D는 디그리 각도. 요 첫머리 글자 따라간 겁니다. %P는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옵니다. %U는 언더라인, %O는 오버라인, %K는 스트로크입니다. 자, 보시죠. 텍스트 원의 지름은 %C 50. 그 다음에 선의 각도는 45 %D. 오차 범위는 %P 0.23. 자, 한번 써보시죠.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특수문자가 지원이 안 된다고. 바로 얘네들이 지원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쌍기역의 한자키 누르면 넣을 수 있습니다. 텍스트 이렇게요. 쌍기역에 한자키를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파이기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기역의 한자키네요. 기역의 한자키 누르면 나옵니다. 페이지가 넘어가야 될 거예요.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디귿의 한자키.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특수기호를 넣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텍스트. 자, U 언더라인부터요. %% 그리고 justification left. 자, 그 다음에 %U 글씨가 써지죠. 계속 써지네요. 그죠? 자, 다시 뒤로 가서 여기서 끝내고 싶어요. %U 두 번 쓴 겁니다. 시작할 때 한 번, 끝날 때 한 번. 자, 볼까요? %U 그 다음에 %U. 그러면 시작할 때 한 번, 끝날 때 한 번, 시작할 때 한 번, 끝날 때 한 번, 각각 한 번씩 쓰면 이렇게 써집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엔 O %O 그 다음 %O %O. 자, 이번엔 K %K %K. 다시 한번 %K. 스트로크 취소선이죠. 자, 하나씩 해보시죠. 이번엔 M텍스트입니다. M텍스트요. M텍스트는 영역을 지정해 줍니다. M텍스트 그리고서 영역을 이렇게 지정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 영역 안에서 글씨가 쓰여집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영역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스타일에 보시면 내가 만든 거 이렇게 지정해서 쓸 수 있고요. 글자 높이 별도로 여기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 눌러 보시면 간혹 왜 글자가 이거밖에 없습니까? 라고 하는 거 있어요. 글자 높이가 왜 이거밖에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자, 다시 보시면 자, 글자 높이가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예전에 저는 2mm를 썼어요. 근데 제 선배는 1.8mm 썼습니다. 취향인 거죠. 그 취향 맞춰서 축처까지 적용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1대 40도면입니다. 1대 40이면 제가 2mm, 4mm,
6mm 썼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40을 해야 돼요. 80mm짜리 40하면 160mm짜리 40하면 240mm짜리 글씨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축척에 맞추어서 글자의 높이를 마음대로 조절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글자의 높이를 넣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썼던 거예요. 내가 지금 썼던 것들. 요 우리 수업하면서 썼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여긴 바꿔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요즘 컴퓨터는 성능이 많이 좋죠. 그러니까 메모리 글씨 폰트가 이쪽에 다시 들어옵니다. 여기서 글씨 폰트를 지정해서 쓰셔도 괜찮아요. 여기에 보시면 이탈릭체나 언더라인이나 오버라인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스티피케이션 보면 TLTC, TR, MLMC, MR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여쓰기, 내어쓰기가 있고요. 여기 심볼 보시면 디그리라든지 플러스 마이너스라든지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 다 존재하고요. 블록을 지정하고 저스티피케이션에서 탑 센터로 놔도 되고 미들 센터로 놓으셔도 되고 바텀 센터로 놓으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여기서 맞추시면 돼요. 자,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요 굵은 꺽쇠 있죠. 얘가 들여쓰기하고 내어쓰기입니다. 이렇게 들여쓰기 그 다음에 내어쓰기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움직여 주시면 들여쓰기 내어쓰기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사용하는 건 멀티라인 텍스트, M 텍스트가 훨씬 쉬워요. 여지껏 텍스트 썼잖아요. M 텍스트는 그냥 비주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많이 쉽습니다. 자, X라인 영도 90도, 옵셋 8mm 간격입니다. 많이 안 쓰고 옵셋 20mm, 30mm. 자,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 해보시죠. 8mm, 여긴 20mm, 여기는 30mm입니다. 글씨를 써보죠. 자, 여기다가 텍스트로 쓸 거예요. 텍스트로. 그러면 기준점이 여기입니다. 잡을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합니다. 선을 대각선으로 그려요. 이런 식으로. 디텍스트, 저스티피케이션, 미들. 자, 미드 포인트, 글자 높이, 자, 3mm, 날짜. 가운데 잡힌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써보시죠. 이번에는 M 텍스트입니다. 영역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미들 센터로 자리 잡고 설계. 어떤가요? 이런 표를 그릴 때는 M 텍스트가 훨씬 편합니다. 영역 지정하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자리 맞춤. 그 다음에 글씨 크기를 조절한다든지 폰트를 조정한 건 그 다음이 됩니다. 도명.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볼까요? 옵셋 4mm, 옵셋 2mm. 자, 필렛 쓰고 필렛. 자, 여기네요. 텍스트, 저스티피케이션, 미들 레프트. 그 다음에 20, 25, 04, 29. 자, 다시 볼까요? M 텍스트, 미들 레프트,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들여쓰기 내어쓰기 있다 그랬죠. 한 칸씩 이렇게 움직이면 됩니다. 설계 홍길동, 도명 똑같이 미들 레프트, 자, 들여쓰기하고 내어쓰기를 조절해주고 우리 유치원. 자, 어떤가요? 금방 써지는 거 맞나요? 자, 한번 써보시죠. 자,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 이론 수업에, 여기 보시면 이론 수업에 여러 가지 자료들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눌러보시면 요거요. 여기가 도면 명칭 그리기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죠. 자, 그럼 서클 반지름 10mm, 그 다음 쿼드란트에서 한 120mm 정도, 그 다음 라인, 자, 쿼드란트에서 중심선까지 이렇게 그립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고 이거를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랭스는 델타 5mm, 아래쪽은 2번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고 좀 다양해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요 높이를 벗어나지 않게끔 글씨를 써야 돼요. 자, 그러니까 옵셋 10mm,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요 꼭지점과 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엠텍스트, 자, 이렇게요. 자, 6mm짜리 글씨를 쓸 겁니다. A 부분 단면 상세, 자, 하나 둘 이렇게 띄우셔도 좋고 얘를 가운데로 이렇게 미셔도 좋고, 이거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쓰더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얘는 지웁니다. 자, 여기까지 써보시죠. 이 아래쪽으로는 얘를 6mm짜리 썼으니까 이 아래쪽은 3mm 쓸 건데 그렇다고 그대로 3mm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백이 없습니다. 요만큼 글씨가 떠 있잖아요. 그거 감안해서 한 6mm 옵셋 6mm 텍스트, 자, 이렇게. 근데 다만 이 아래쪽은 바툼 라이트입니다. 대문자로 스케일 이퀄 1대 40, 자, 이렇게 쓰시고 지우시면 됩니다. 그럼 모양이 이쁘게 나오네요. X라인, 그 다음에 카피 6개네요. 어레이 6개 20mm 간격으로, 옵셋 10mm, 다시 카피 8개네요. 어레이 8개 25mm 간격, 그 다음 옵셋 15mm네요. 나머지 필렛, 자, 이쪽은 치수가 없죠? 그러니까 적당히 한 50, 그 다음 텍스트 엠텍스트죠? 자, 미들 센터 크기는 한 4 정도. 자, 선, 자, 카피 7개네요. 어레이 7개, 다시 카피, 아니 텍스트 미들 센터, 얘는 좀 더 커야 되겠군요. 12면 너무 크네요. 한 10만 주죠. 자,
카피 아니 어레이 렉탱귤러 어레이 클릭하고요. 자, 개수는 7개, 간격은 25mm, 6개고요. 마이너스 20mm, 5개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정을 하면 돼요. 그죠? 수정하는 명령어가 텍스트 에디트입니다. 텍스트 에디트로 수정하시면 돼요. 에디트, 자, 클릭하면 수정이 돼요. 먼데이, 웬즈데이, 자, 프라이데이, 그 다음 세터데이, 자, 그럼 금방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렇게 하셔도 좋아요. 더블 클릭하셔도 좋습니다. 더블 클릭해도 얼마든지 쉽게 이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쭉 수정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m텍스트에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영역을 지정하고 거실이라고 썼습니다. 미들 센터로 놓고 제가 이렇게 거실이라고 썼습니다. 자, 속성창을 띄워놓고 보시면, 자, 이렇게요. 여기 텍스트 프레임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얘를 yes로 바꿔주면 이렇게 프레임이 돌아갑니다. 자, 이런 거 쓸 때는 보통 이렇게 작업들 많이 해요. m텍스트 영역 지정하고, 자, 똑같습니다. 미들 센터고 거실입니다. 그 다음에 사각형을 대충 그리고요. 자, 이동할 때 바로 여기 이 지오메트릭 센터하고 인서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인서트요. 여기 인서트 삽입점이란 뜻이에요. 삽입점을 이렇게 갖다 대면 딱 찾아집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봅니다. m텍스트를 이용한 경우는요, 바로 여기 컬럼에 보면 다이나믹이라고 있는데 그 오른편에 버튼 누르면 대화 상자가 뜹니다. 바로 여기서 조절해요. 다이나믹 컬럼, 그리고 여기 스태틱 컬럼 눌러주시면 높이가 조절이 됩니다. 3.9, 자, 5mm로 해보죠. 늘어난 거 보이시나요? 바로 여기 스태틱 컬럼이 여기에, 그리고 뭐가 눌렸지? 다시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